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미레이 한국어 미레이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결혼식에 참여한다면입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쉽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5, 6급 레벨 영상이 바로 내일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하늘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결혼식장에 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주제를 고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온 동네가 함께 즐기는 큰 축제처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음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만 부르는 조용한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한국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초대 손님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보통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 지인, 회사 동료, 친구들까지 초대하니까요. 그래서 결혼식장이 꽤 붐비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정말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부르는 작은 결혼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은 주로 예쁜 정원, 스튜디오에서 열리기도 해요. 분위기가 따뜻하고 사진도 예쁘게 나와서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해요. 이런 결혼식은 좀 더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경건하다란 마음이 조용하고 진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국 결혼 문화의 특별한 점인데요. 바로 결혼식 전문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결혼을 준비할 때 웨딩 플래너, 즉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것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드레스 선택, 화장, 웨딩 사진, 신혼여행 준비까지 모두 한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서비스를 웨딩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덕분에 바쁜 예비부부, 곧 결혼할 사람들에게는 정말 편리합니다. 또 웨딩 박람회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다양한 웨딩 업체가 모여 있어서 한 번에 여러 업체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답니다. 웨딩 드레스도 입어보고 샘플 사진도 보고 계약도 할 수 있죠. 확실하게 웨딩 문화가 조금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체계적이란 잘 정리되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국 결혼식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의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는 돈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 보통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전달합니다.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내는데 친한 정도나 관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측, 신랑 측 접수대가 따로 있어요. 그곳에 축의금을 내고 이름을 적은 후에 방명록에 서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신랑이나 신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요. 이때 줄을 서서 차례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한국 결혼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다 찍고 나면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한국의 결혼식장에는 대부분 식당이 함께 있어서 하객들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음식 종류도 다양해요. 불고기, 잡채, 초밥, 국수, 떡, 디저트까지 다 있죠.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직접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다니기도 해요. 바쁜 결혼식 날에도 일일이 고개 숙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한국 결혼식장에서는 보통 꽃 장식이 정말 화려합니다. 길게 늘어진 리본, 하얀 장미, 프리지아, 유리잔 속의 촉까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결혼식이 끝날 때는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작은 꽃다발을 주기도 해요. 저도 얼마 전 대학 선배 결혼식에서 꽃다발을 받았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 꽃향기를 맡을 때마다 아, 결혼식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자리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서양식 결혼식을 하지만 가끔은 전통 혼례를 선택하는 커플도 있어요. 전통 혼례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결혼식 방식이에요. 전통 혼례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양식 드레스와 턱시도가 아닌 한복을 입습니다. 특히 신부는 화롯이라고 부르는 결혼식용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라는 것을 써요. 이렇게 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상 앞에서 서로 절을 하고 결혼을 약속해요. 이 전통 혼례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함 보내기입니다. 함은 결혼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상자예요. 그 안에는 결혼에 필요한 결혼 선물과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함진아비라는 사람이 함을 메고 신부 집까지 갑니다. 이때 함진아비는 함 사세요, 함 왔어요 하며 익살스럽게 외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패백이라는 의식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뒤 신랑과 신부가 부모님들께 큰절을 드리고 대추와 밤을 올립니다. 이건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올 때 축의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선물을 따로 준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결혼한다면 예쁜 식기 세트, 침구, 향초 같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가 웨딩 기프트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하는 선물을 미리 공유하기도 해요. 이건 외국의 위시리스트 문화와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결혼 문화도 점점 글로벌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빌어줍니다. 저도 결혼식에 갈 때마다 느껴요. 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이구나. 그게 바로 결혼식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결혼식은 어떤가요? 한국의 결혼식과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